명작 동화 파랑새. 크리스마스 전날 밤, 틸틸과 미틸남매는 창문 너머 이웃집 아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이웃집 아이는 커다란 선물을 받고 있었지요.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동생 미틸이 볼멘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할머니가 있었어요. 얘들아, 혹시 파랑새 못 보았니? 틸틸과 미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픈 내 딸이 파랑새를 꼭 보고 싶어 하는데 찾을 수가 없구나. 할머니는 무척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너희가 파랑새를 찾아주지 않겠니? 틸틸과 미틸은 할머니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파랑새를 찾으러 갈 때와 돌아올 때는 이걸 돌리렴. 할머니는 푸른색 다이아몬드가 달린 모자를 주었어요. 빛의 요정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개와 고양이, 햇님을 닮은 빛의 요정이 함께 했지요. 틸틸과 미틸이 맨 처음 간 곳은 추억의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몇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지요. 틸틸과 미틸은 추억의 나라를 떠나올 때 파랑새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틸틸과 미틸은 실망했어요. 오빠, 파랑새가 검은색으로 바뀐 채 죽었어. 미틸은 파랑새를 보며 울먹였어요. 울지마, 미틸. 파랑새는 또 있을 거야. 틸틸과 미틸은 밤의 궁전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밤의 여왕은 두 아이에게 여러 개의 방을 보여주었지요. 방마다 온통 무서운 것들로 가득해. 틸틸과 미틸은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 파랑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녔어요. 틸틸은 살그머니 손을 뻗어 파랑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순간 파랑새는 죽고 말았지요. 걱정 마. 숲에 가면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빛의 요정은 틸틸과 미틸을 숲으로 안내했어요. 나무의 요정은 틸틸과 미틸이 못마땅했지요. 우리 나무들을 도끼로 베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절대로 파랑새를 가져갈 수 없어. 나무의 요정은 굵은 가지를 휙휙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어쩌면 좋아. 파랑새가 다 날아갔어. 틸틸과 미틸은 발을 동동 굴렸어요. 힘을 내. 저기 행복의 궁전에 가면 있을 거야. 빛의 요정이 틸틸과 미틸을 다독였어요. 틸틸과 미틸은 손을 꼭 잡고 서둘러 행복의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얘들아, 안녕. 나는 건강의 행복이야. 어서 와. 나는 맑은 공기의 행복이야. 나는 진실의 행복이란다.
행복의 궁전에는 여러 가지 행복들이 가득했어요. 이야, 이렇게 행복이 많아요? 그럼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지. 틸틸의 물음에 빛의 요정이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누군가 틸틸과 미티를 다정히 안았어요. 난 엄마의 사랑이라는 행복이야. 늘 너희와 함께 있단다. 틸틸과 미틸은 보들보들 포근한 느낌에 이제껏 힘들었던 일을 싹 잊을 수 있었어요. 빛의 요정이 틸틸과 미틸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여기엔 파랑새가 없구나. 이번에는 미래의 궁전으로 가보자. 틸틸과 미틸은 빛의 요정을 따라 미래의 궁전으로 달려갔어요. 미래의 궁전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시인이 될 아기도, 과학자가 될 아기도, 화가가 될 아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파랑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파랑새는 없나 봐. 틸틸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모자에 달린 푸른색 다이아몬드를 돌렸지요. 틸틸과 미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틸틸과 미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와 아빠의 선물은 다름 아닌 파랑새였어요. 야호!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 틸틸과 미틸은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답니다. 파랑새는 행복의 참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꿈과 같은 여행을 마치고 잠에서 깬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가 가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행복은 먼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작은 기쁨과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늘 파랑새가 살아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장난감 병정. 장난감 가게의 진열장의 많은 장난감들 속에 외다리 병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와 선물을 고르러 온 한 소년이 외다리 병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저 병정은 왜 다리가 하나뿐이에요? 전쟁터에서 다친 모양이구나. 그럼 용감한 병정이네요. 아빠, 생일 선물로 저 병정을 받고 싶어요. 소녀는 아빠에게 외다리 병정을 선물 받고 뛸 듯이 좋아했어요. 용감한 병정님, 성을 잘 지켜주세요. 소녀는 외다리 병정을 장난감 성 앞에 세워두었어요. 성 맞은편의 장난감 극장 앞에는 발레리나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저 아가씨도 나처럼 한 발로 서 있네. 외다리 병정은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장난감들의 무도회가 열렸어요. 발레리나 아가씨는 우아하게 춤을 추었지요. 발레리나 아가씨와 함께 춤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외다리 병정의 눈길에 발레리나 아가씨의 뺨도 분홍빛으로 물들었지요. 그때 꼬마 도깨비 인형이 상자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봐, 외다리 병정. 발레리나 아가씨를 사랑하는구나. 아니야. 외다리 병정이 고개를 젓자 꼬마 도깨비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킬킬댔어요. 내 눈은 못 속여. 하지만 너와 발레리나 아가씨는 이루어질 수 없을걸. 다음 날 소녀는 외다리 병정을 잠깐 창틀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어와 외다리 병정이 그만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꼬마 도깨비의 말대로 되는 걸까? 안 돼! 도와줘! 외다리 병정은 크게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마을 앞 공터에 떨어졌어요. 장난감 병정이네. 다리가 하나라서 버렸나 봐. 마을의 개구쟁이들은 외다리 병정을 종이배에 태워 시냇물에 띄웠어요. 외다리 병정은 슬픈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졸졸졸 흘러가던 시냇물은 쥐들이 살고 있는 퀴퀴한 하수구로 흘러들었어요. 외다리 병정을 본 쥐들이 소리쳤어요. 찍찍찍찍찍찍. 이봐, 우리 동네를 지나가려면 돈을 내야 해. 외다리 병정은 더럭 겁이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몸을 꼿꼿이 세웠어요. 그 순간 갑자기 물살이 빨라졌어요. 종이배는 세찬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쏜살같이 흘러갔지요.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외다리 병정은 하수구 물을 따라 큰 강에 다다랐어요. 이젠 정말 끝인 걸까? 발레리나 아가씨가 보고 싶어. 물살을 가르며 어디선가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물고기는 외다리 병정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외다리 병정은 밝은 빛에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 물고기 뱃속에 외다리 병정이 들어있네. 그것은 소년의 목소리였어요. 외다리 병정을 삼켰던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잡혀 소년의 집으로 팔려온 것이었지요. 다시 돌아왔구나.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 아가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소녀는 한참 동안 외다리 병정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 그만 벽난로 속에 외다리 병정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내 장난감! 불 속으로 떨어지던 외다리 병정이 발레리나 아가씨에게 소리쳤어요. 발레리나 아가씨, 부디 행복하세요. 순간 세찬 바람이 휙 불어와 발레리나 아가씨도 벽난로 속에 떨어졌어요. 용감한 병정님, 저와 함께 춤추실래요? 발레리나 아가씨가 웃으며 외다리 병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외다리 병정과 발레리나 아가씨는 함께 춤을 출 수 있어 행복했어요. 벽난로에는 오래오래 아름다운 불꽃이 활활 타올랐답니다.
외다리 병정은 다른 장난감 병정들과 달리 다리가 하나 없었어요. 아마도 이 장난감 병정을 만들 때 재료가 부족했나 봐요. 하지만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아버지는 외다리 병정이 용감한 군인이었을 거라고 말해주지요. 그 말은 외다리 병정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작품이에요. 장난감 병정은 사랑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동화에 담았어요. 정말 누군가를 간절하게 사랑한다면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서며 7마리 아기 염소들에게 단단히 일렀어. 얘들아, 늑대를 조심하렴.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아기 염소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기 염소들은 문을 꼭꼭 잠갔어. 얼마 후 똑똑똑 늑대가 문을 두드렸어. 엄마다. 문 열어라. 거칠고 쉰 목소리에 아기 염소들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와요. 그 말을 들은 늑대는 한달음에 가게로 달려갔어. 분필 주세요. 분필. 분필을 쿵쿵 빠 한 입에 꿀꺽. 그러자 목소리가 고와졌어. 늑대가 다시 문을 똑똑똑. 엄마다. 문 열어라. 하지만 문 아래로 늑대의 검은 발이 보였어.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발은 눈처럼 하얘요. 늑대는 성큼성큼 방앗간으로 달려갔어. 밀가루 주세요. 밀가루. 밀가루를 물에 개어 척척. 밀가루를 한 줌 치고 솔솔. 그러자 발이 하얘졌어. 늑대가 다시 문을 쾅쾅쾅. 엄마다. 문 열어라. 목소리도 곱고 발도 하얀 걸 보니 진짜 엄마야. 아기 염소들은 문을 활짝 열었지. 깜짝 놀란 아기 염소들은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 허둥지둥 숨었어. 늑대는 아기 염소를 한 마리씩 찾아 꿀꺽꿀꺽 통째로 삼켰어. 벽시계 안에 숨은 막내만 빼고 말이야. 잔뜩 배가 부른 늑대는 뒤뚱뒤뚱 나무 그늘로 걸어가 누웠어. 그러고는 쌕쌕거리며 잠이 들었지.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엉망이 된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얘들아, 어디 있니? 얘들아, 얘들아.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애타게 찾았어. 그때 벽시계 문을 열고 막내 염소가 폴짝. 엄마, 늑대가 모두 잡아먹었어요. 저만 겨우겨우 숨었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를 찾아 나섰어.
늑대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지. 얘들아, 기다려라. 엄마가 금방 꺼내줄게. 엄마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가르고 아기 염소들을 한 마리씩 꺼냈어. 쉿, 얘들아, 저기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오너라. 아기 염소들은 영차 돌멩이를 옮겼어.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에 돌멩이를 꾹꾹 채워놓고 촘촘히 꿰맸지. 실컷 자고 일어난 늑대가 물을 마시러 어기적 우물로 갔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뱃속에서 돌멩이들이 달그락 거렸지.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우물 안으로 몸을 굽힌 순간 와르르르 붕덩. 늑대는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단다. 그림 형제의 동화는 상상과 재미, 복수와 응징이라는 독특한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 형제가 살던 시절,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했고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빼앗겼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힘없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에서도 힘센 늑대가 아기 염소들을 잡아먹지만 엄마 염소가 멋지게 복수를 하지요. 잠시라도 시름을 잊고 즐거웠을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른 아침, 멋쟁이 임금님이 옷을 고르고 있었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깃털이 달린 노란 망토? 아니야. 리본이 달린 빨간 연회복? 아니야. 임금님은 하루 종일 옷을 골랐어. 보석 박힌 옷이 화려하겠지? 아니야. 하늘처럼 파란 망토? 아니야.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전부 다 꺼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옷은 하나도 없었지. 임금님은 슬슬 심통이 나기 시작했어. 여봐라,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임금님은 못마땅한 듯 수염을 실룩거렸어. 하지만 신하들은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릴 뿐 아무 말도 못했지. 바로 그때 2명의 사나이가 임금님을 찾아왔어. 임금님, 저희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신비한 옷을 만들지요. 사나이들은 으스대며 말했어. 어리석은 바보들에겐 보이지 않는 옷이랍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주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지요. 사나이들의 말에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어. 아니, 그렇게 신비한 옷이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 옷값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만들어주게. 임금님은 사나이들에게 많은 돈과 보석을 주었어.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이라. 임금님은 신비한 옷을 입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났어. 하지만 그 사나이들은 사실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들이었지. 사나이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옷감을 짰어. 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옷감을 보러 온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철커덕, 철커덕. 빈 배틀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지. 참, 이 옷은 바보들에겐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 신하들은 너도 나도 옷감이 보이는 척 감탄을 했어. 하하하, 아주 훌륭한 옷감이구려. 정말 아름답소. 좋은 옷감을 알아보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나이들은 웃음을 꾹 참으며 신하들을 칭찬했어.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옷감이 아주 훌륭하다고 전했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군. 당장 가봐야겠다. 임금님이 직접 찾아가자 두 사나이는 옷감을 보여주며 말했어. 임금님, 마음에 드시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늬를 수놓았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눈만 껌뻑였지. 화려한 무늬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 당황한 임금님은 옷감이 보이는 척했어.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러자 신하들도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 마침내 옷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 사나이들은 임금님께 신비한 옷을 입혔어. 임금님, 이 옷은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답니다. 정말 그렇군. 마치 공기를 입은 듯 가볍군. 그러자 신하들이 앞다투어 칭찬을 늘어놓았어. 임금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껏 입었던 옷 중에 최고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옷이 보이나 보군. 임금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 그날은 마침 임금님이 한 달에 한 번 성 밖으로 행차를 하는 날이었어.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들이 양쪽으로 길을 텄어. 모두들 속옷만 입은 임금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 하지만 바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잠자코 보기만 했지. 임금님의 신비한 옷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우헤, 임금님이 벌거벗었대요. 그제야 사람들도 와 웃기 시작했지. 순간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졌어. 깜빡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단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만큼 혼쭐이 났으니 이제 임금님도 반성을 하고
거칠에만 빠져 살진 않을 거예요. 멋지고 훌륭한 옷을 입어야 임금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5번째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조용한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꽉꽉. 아기들아, 어서 나오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알 껍데기를 톡톡 깨고 아기 오리들이 삐죽 머리를 내밀었어요. 커다란 알 하나만 빼고요. 엄마 오리는 커다란 알을 다시 품었어요. 그때 툭, 툭, 툭. 알을 깨고 오리 한 마리가 나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못생긴 아기 오리는 처음 봐! 구경하던 다른 오리들이 쑥덕거렸어요. 하지만 엄마 오리에게는 모두 사랑스러운 아기들이었지요. 며칠 뒤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를 따라 종종종 호숫가에 갔어요. 그리고 엄마 오리에게 헤엄치는 법을 열심히 배웠지요. 그런데 다른 오리들이 못생긴 아기 오리를 밀어냈어요. 넌 못생겼으니 여기 오지 마. 이 모습을 본 형제들도 못생긴 아기 오리가 창피한지 슬슬 피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이를 찾아갈 테야. 못생긴 아기 오리는 뒤뚱뒤뚱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갈대숲에 도착했어요. 우리랑 같이 먼 곳으로 여행 가지 않을래? 날아가던 들오리 중 하나가 말했어요. 네, 저도 데려가 주세요. 못생긴 아기 오리가 대답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탕탕 총소리가 들렸어요. 들오리들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갈대숲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들오리를 찾던 사냥개들이 못생긴 아기 오리에게 다가와 코를 킁킁 거렸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사냥개들은 그냥 가버렸지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다행이다. 못생긴 아기 오리는 뒤뚱뒤뚱 갈대숲을 나와 어느 외딴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고양이와 암탉을 만났어요.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물었어요. 야옹, 등을 동그랗게 하고 가르릉 거릴 수 있니? 암탉도 날개를 퍼덕거리며 물었지요. 날마다 알을 낳을 수 있니? 못생긴 아기 오리는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못해요. 하지만 헤엄은 잘 치는데. 암탉과 고양이는 쯧쯧 혀를 찼어요. 여기에서 살려면 알을 잘 낳아야 해. 꼬꼬득! 가르릉 귀여운 소리를 낼 수 있던가. 야옹. 못생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외딴 집을 떠났어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었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꽁꽁 언 호수 위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다가왔어요. 이런, 꽁꽁 얼었구나. 농부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농부의 집에는 개구쟁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리 잡죠. 못생긴 오리 잡죠. 못생긴 아기 오리는 아이들을 피하려다 우유를 쏟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푸드덕 푸드덕. 아이고, 이 오리가 집안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네. 못생긴 아기 오리는 농부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먹을 것을 찾아 호수로 나갔어요. 호수에는 백조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못생긴 아기 오리는 부러운 눈길로 백조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못생긴 아기 오리 곁으로 백조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백조구나. 너는 어디에서 왔니? 못생긴 아기 오리는 백조의 말에 깜짝 놀라 호수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 아름다운 백조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작가인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과 닮은 동화예요.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은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어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으나 탁한 목소리 때문에 꿈을 이루진 못했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안데르센이 쓴 연극 대본은 맞춤법이 틀려 극장 주인에게 읽히지도 못했대요. 하지만 안데르센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재능을 펼칠 기회를 찾았고 결국 그의 글솜씨를 눈여겨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표하는 작품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못생긴 아기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가 된 것처럼 미래에는 멋진 모습으로 자랄 테니까요.